안녕하세요. 신재활의 리플레이입니다. 채널명을 바꾸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무릎 통증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이 어떻게 발달해 왔고 현대 사회에서는 왜 퇴화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많이 겪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고, 주사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생활 속 관리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우리 인류 조상들은 두 발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네 발로 걷던 동물이었지만 직립보행을 통해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시야를 멀리 볼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무릎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두 발로 체중을 지탱하고 걷고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대퇴골과 경골의 정렬이 변했고, 무릎 관절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반월상 연골과 관절 연골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또한 무릎 주변에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과 같은 근육들이 발달해서 무릎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덕분에 인류는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릎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은 무릎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무릎을 서서히 퇴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무릎 퇴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됩니다. 보통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염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문제는 조용히 천천히 진행된 것입니다. 근육 약화와 부정렬이 발생하면 무릎이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 불안정해지고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얇아지면 뼈 길이의 마찰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무릎의 퇴화는 불안정에서 시작해서 연골 손상과 염증을 거쳐서 관절염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루아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손상이 쌓이면서 무릎이 점점 더 약해지고 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무릎 퇴화를 어떻게 가속시키는지 알아볼까요? 운동 부족과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인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무릎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주어져야 주변부의 구조물도 더 튼튼해지고 점차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발달을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과 자식 생활에 노출되면서 자연히 근육 약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절 자체의 부담도 증가하고 조금씩 관절이 불안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체중 증가도 큰 문제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이 1kg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약 5배 커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6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5배가 증가하니까 300kg라고 했을 때 5kg가 늘어난 상태에서는 65kg에서 5배가 늘어난 325kg의 부담이 무릎에 가해지게 됩니다. 간혹 살이 쪄서 무릎이 아픈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문제가 생각보다 무릎에 큰 부담을 야기하기에 이 부분을 정말 주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들은 무릎 연골 마모와 반월상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작은 손상이 누적되고 적절한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무릎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무릎이 딱딱해지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 중 하나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꼭 아프고 약간 렉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인데요. 무릎 속 안에는 윤활액이라는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윤활액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멈춰 있어 갑자기 일어나려고 할 때 관절이 조금 말라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윤활액의 분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릎의 윤활액 분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 자체를 직접 움직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런 부분에 개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짧게라도 움직이면 무릎 관절이 편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윤활액 분비를 증진시키는 운동은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프다면 무리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전체로 디디고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고 구조물이 조금씩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계단 오르기, 내리기와 같은 움직임들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을 길러 나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되었던 활동들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강화 루틴인데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동작에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허벅지 앞쪽 근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헬스장에서 하는 무거운 스쿼트 같은 운동만이 근력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영상에 나온 근육 활성화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일상에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네 번째로 신경 쓸 것은 무릎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인데요.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고 통증이 있다면 무리한 움직임을 중단하고 가벼운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의 소리와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무릎명의 이치로 다츠미 선생님은 무릎 연골 또한 재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지만 비수술적 요법을 먼저 권유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계신 분인데요. 무릎 연골 또한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릎 연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적절한 회복과 환경을 잘 조성하였을 때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릎에 소리와 통증이 나타날 때는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하보다 더욱 무리가 되었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중 관리인데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강행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할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그릇을 꽉 채워 먹던 밥을 반 공기만 먹는다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안 먹기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무릎 통증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체중 감소라도 무릎에는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저의 채널에 있는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 3가지 영상을 참고해서 무릎에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릎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퇴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릎은 우리를 생존과 발전으로 이끌어준 진화의 산물이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퇴행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